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보험 판매 전문가 교육 내용의 일부입니다. 바로 그 고객 응대 스크립트에 대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판매 기법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연령대나 상황에 맞는 그런 소통 전략 이런 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께서도 어떤 좀 복잡한 정보를 이렇게 딱 보셨을 때 핵심만 쏙 뽑아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돕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이번 자료에서는 특히 그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법, 이런 효과적인 소통 방법에 대한 좀 실용적인 지혜, 이걸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좀 흥미롭고 실용적인 소통 전략들 이런 걸 잘 뽑아내서요. 여러분이 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상대방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게. 네, 그게 중요하겠죠.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건요. 이게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설명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접근법이었어요. 기존 보험 가지고 계신 거 그거 잘 활용하시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태도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게 진짜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영업 압박도 있고 할 텐데요. 그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요. 당장 바꾸세요, 새로 가입하세요 이런 압박보다는요. 상대방이 이미 가진 것,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게 도와주겠다. 이런 제안이 오히려 방어벽을 좀 낮추는 것 같아요. 신뢰를 먼저 쌓는 거군요. 네,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대화의 문턱 자체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왜냐하면 판매 압박이 너무 강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을 딱 닫아버리기 쉽잖아요. 그렇군요. 하긴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세대별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도 재밌죠. 예를 들어서 2030 세대에게는 보통 이제 부모님이 들어주신 보험이 많으니까 실손보험 같은 거요. 그런 걸 이제 본인이 제대로 알고 챙겨야 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요. 네. 또 2세대는 아직 건강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위험 같은 그런 사소한 질병 진단 이력이 나중에 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확 오를 수 있다. 이런 점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월 10,000원 차이가 20년이면 24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젊은 세대는 아무래도 먼 미래의 큰 위험보다는 당장 와닿는 작은 손실 가능성이나 아니면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사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진단 실수로 간질 판정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실손보험 가입을 못한 아이 사례 같은 거요. 이런 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좀 인지시키는 거고요. 네, 확실히 그런 사례는 좀 와닿네요. 반면에 이제 4050 세대는 이미 보험에 관심이 많은 편이니까 전략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분들은 좀 다르죠. 복잡한 보장 내용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대장용종 제거했을 때 질병 수술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활용법을 알려주면서요. 혹시 중복 가입된 건 없는지 아니면 그 갱신형 구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오르는 거예요. 네네, 갱신형. 그런 부분을 점검해주는 약간 관리 컨설팅 같은 느낌? 그렇게 접근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연령대는 보험의 필요성 자체보다는 내가 지금 내는 돈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나, 혹시 더 나은 관리 방법은 없나, 이런 좀 실질적인 가치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그리고 그 거절 상황에 대처하는 법도 좀 인상 깊었어요. 특히 괜찮아요. 제 친구가 설계사예요. 이런 반응 나올 때요. 네, 흔한 거절이죠. 그때 절대 그 친구를 차 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시냐고. 근데 그냥 객관적인 정보 확인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는 방식이요. 관계는 존중하면서도 정보의 필요성은 또 설득하는 그 균형 감각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를 존중하는 것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 하죠. 그리고 바쁘다, 시간 없다, 이런 거절 뒤에는 사실 단순히 시간이 없다는 것 이상의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보험 가입 권유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여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속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먼저 헤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딱 10분만 핵심 정보만 전달해 드릴게요. 이렇게 제안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접근이 유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불만 고객 응대 방식도 기억에 남아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 적극적으로 막 공감해주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회복되고 심지어는 뭐 추가 계약이나 소개까지 이어진다는 사례는 진짜 좀 놀랍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 뭔가 좀 불만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제 얘기를 막 제대로 들어주기만 해도 화가 좀 누그러졌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고객의 불만을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 자체가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돼요. 그리고 이게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만큼이나 이 공감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쭉 살펴본 이런 전략들을 보니까요. 결국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이건 비단 보험 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를 설득해야 할 때나 아니면 친구랑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조율할 때도 다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상대방의 연령이나 처한 상황 그리고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니즈까지 고려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정말 모든 종류의 소통에서 관계를 발전시키고 또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겁니다. 핵심은 그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네. 오늘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이해와 공감,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에 대한 거였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번 대화에서요. 여러분의 어떤 주장이나 해결책을 딱 내놓기 전에 잠시만 멈추고 상대방의 상황과 관점을 먼저 좀 깊이 이해하려고 해보는 거. 그런 작은 시도 하나가 업무 관계든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든 그 관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